우리가 비록 강행군과 날치기를 당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온몸을 던져서 막고자 했던 이명박 독재, 지키고자 했던 민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가치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여러분께서 안에서 밖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고 법안의 강행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당은 미래가 있다. 우리 민주주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서가원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 예결 소위위원 여러분들, 또 국토해양위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수적인 열세에 밀려서 끝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우리 의회의 의정의 문화를 바꿔보고자 노력하신 점,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깎아서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그 국정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었던 점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안에서 밤새우고 투쟁하시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당직자, 또 여러분들의 보좌진들께서 정말 가열찬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공작이 바로 눈에 보이면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 함께해서 원내에 진입하는 그 길을 뚫어놨습니다. 우리 당직자들의 또 보좌진들의 애국심과 애당심, 그리고 모시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으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치기 패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송구스러움과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맞는 자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날치기는 끝났지만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새롭게 오늘 시작합니다. 독재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낸 이명박 정권,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가서 분명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분명 우리 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 지금 기세등등하고 이겼다고 희희낙낙할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전투의 승리는 그들에게 독이 되고 패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망할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 헤쳐나가야 될 길을 이럴 때일수록 뜻 모으고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하나 되어서 같이 찾아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천불이 터졌어요. 우리 강기정 의원이 서 있는데 그 큰 덩치에 김성애 의원이 오더니 정식으로 쳤습니다. 거기에 박병석 의원, 백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라겠다. 다 터져서 피가 나면서 그래도 지키겠다고 한 것이. 박수 치시죠. 김정건 조배숙 최고위원, 최영희, 우리 여성 의원들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김상희 의원 몸 다치셨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4대강 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몫으로 돌아올 겁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 어젯밤에도 변재일 위원장과 이주호 장관을 만나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지역에 가보십시오. 지방의 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보직 교수들은 찬성을 하지만은 거기의 교수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엮으면 우리 표가 될 겁니다. 제가 로텐다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천법, 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박기천 수석이 전문위원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는데 4대강 교역 신수법을 해도 수자원 개발공사에 8조 몇천억이 커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사락인 경인문화에 유역 개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팔당 유기농 단지 같은 게 아마 행정
경험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정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몇 년 계약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항상 그대로 재계약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하천법이 되면은 재계약이 안 된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곧 수개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기농 당지, 우리나라 모든 강 유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책위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가 꼭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5년 있어 봤습니다만은 오만한 정권은,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저런 짓만 골라서 하는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불찰을 제 스스로 느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눈물나게 고마운 당직자, 보좌진, 우리 예결위원들, 전병헌 예결위원장, 서가번 간사, 어떻게 저하고 얘기를 안 나눠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말까지 하자. 그렇게 합의됐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예산이 통과되고 강행 처리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은 교육과학기술 관련 법령, 특히 과학기술 관련 법령하고 서울대학 법이라 보니 갑자기 여기서 직권상정대학교 처리되느냐, 이게 상당히 위안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권상정 처리된 것 중에서 4건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 법에 대해서 직권상정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의사 전달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방금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하고 2명의 차관하고 지금 현재 오늘 긴급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자, 여기까지 합의를 했던 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원내대표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장차관도 다 있고, 그 법이 긴급 상정 처리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구체적인 법안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오늘 상정 처리됐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에다가 국제과학 기업도시를 넣겠다, 이런 목적으로 공약이 됐고 그 후속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야권에서는 그동안 이 법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원안 추진되기로 하면서 그나마 이제 처리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형님예산이라고 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포항의 방사강 가속기 4천억짜리가 갑자기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
중요한 가속기라는 거 4천억짜리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야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항공대라는 사립대학에 4천억짜리라는 방사간 가속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말도 없이 정치권의 논의 한 번 없이 쑥 들어가고 그동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이 중요한 가속기 문제는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을 하면서도 어제 장관하고도 일부 자구만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자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해갖고 이상민 의원의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직권상정 처리한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두 번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국립대학에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구성원 측에서도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법이 긴급 상정된다는 걸 알고서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서울대학교 노동조합 등이 급히 국회로 와갖고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우리 교육과기술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문제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 의원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왔고 저한테 사흘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된다면은 기초학문, 그러니까 인문학하고 사회학,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우측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학문 분야만 치중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립대학교에 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학, 기초과학에 대한 서울대학교 측에서의 그 어떤 발전 전략, 여기에 대한 책임, 임무를 분명히 해와라. 두 번째, 서울대학교나 국립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라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대책을 만들어 와라. 세 번째는 모든 지방국립대학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법인화시켜준 경우에 지방국립대학과 어떤 방식으로 균형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걸로다. 이렇게 합의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등의 임무에 대해서 이행 시스템 평가에서 정부의 행정 재정 지원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어느 정도 내용이 조율이 돼가는 상태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교육부 장관과 차관도 그 정도만 하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처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오늘 긴급 상정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내용이 국가 R&D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여정부에 있었던 그 정보통신부하고 과학기술부가 폐지된 데에 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산업이 위축되고 과학기술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나마 과학기술이 후퇴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 새롭게 이 컨트롤 타워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만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공감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개정안이라 할지라도 국회에 넘어오면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처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법이 정부에서 국회에 넘어온 날짜가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며칠 전에 부의가 돼갖고 우리 의원들도 이 법이 상임위원회에 부의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을 우리 상무위원회 의원들이 확인할 정도다. 그런 상태로다 당황스러운 상태였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법에 대해서도 어제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부 차관하고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R&D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논의가 돼갖고 방향까지 합의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긴급 상정해서 처리해버린다면은, 국회라는 것은 이제는 법안을 심사할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필요하다면 정부가 내고서 직권상정하고 처리하면 될 것이 아니냐. 국회의 입법권, 우리가 정부가 제출했던, 우리가 낸 법이라든지 우리가 심의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늘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가 있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은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넘어온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대비하고, 더군다나 하부이제 중앙행정기관 현재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법안을 일주일 만에 국회가 처리해주길 바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교육과학기술위원 소관 법령이 4건이나 긴급 상정된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까봐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저히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좀 주저앉아 있고 했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대표님도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정말 많은 의원님들, 당직자, 보좌진들 오늘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너희들 그래 잘했다, 별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만은 더욱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방금 변재일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느닷없는 법률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다 해치운다 이겁니다. 야당의 존재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국민 전혀 의식지도 않습니다. 막가는 정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가는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도가 더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2번 저기에서 그래 오냐 하고 받아준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솔직한 이해가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다시는 이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생각했던 대로 몇 가지 저희가 했으면 하는 무슨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명박 정권의 형태는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민주주의 파괴고 민주주의 조종을 울린 행위다가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단 내일부터 저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직자 보좌진 모두 근조 민주주의 해가지고 그 검은 리본을 표용하고 다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명박 그 날치기 폭거를 규탄하는 내용의 그 플래카드를 각 지역위원회에 개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올해 국회도 끝났고 내년 1월 국회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용 등장하는 것이 뭐 의원직 사퇴랄지 또는 뭐 단식 농성 또는 뭐 거리 투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내일이라도 물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대표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이런 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이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절대 국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으면 합니다. 국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열리는 국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라도 국회 일정 같은 데서 혹시라도 뭐 협조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몇 달 이렇게 저희가 한다면은 저희가 충분히 또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내년 1월 또 신년 기자회견 때 또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도 또 강조해 주시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석고대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새로운 힘을 비축해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가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의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좀 참담합니다. 그 유신의 망령과 오공의 망령이 오늘 날짜로 부활을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의장석에서 보니까 우리 최영희 의원님 또 김유정 의원님 두 분 다 다리 부러질 뻔했고요. 저도 막아보려고 하다가 다리 부러질 뻔했습니다. 김무성 이런 사람이 앞장을 서서 이 졸개들을 몰고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작심을 한 표정이었고,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의 아주 뭐 찰떡궁합 같은 뭐 그런 파트너라고들 언론이 쓰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유신의 똘마니, 오공 똘마니, 주명박의 똘마니였으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들 계셨지만 야당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오늘 다시 벌어졌거든요.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 직면해서 아까 우리 손 대표님도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대로 갈래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로 정기국회 이제 사실상 끝났지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백수가 됐는데 항상 그래왔듯이 이 대여 투쟁, 이 투쟁의 방법을 정하고 이걸 어떻게 보존시키고 제대로 유지시켜 나가느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정말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분노와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 철석 같은 이 공감대와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정말 이 투쟁 동력이 제대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진이 많이 빠졌어요. 진이 많이 빠졌고 오늘 다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일 텐데 오늘 밤들 좀 각자들 좀 생각을 해서 저는요 이 투쟁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거를 물론 최종적으로는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제안합니다. 내일 넉넉하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의총 다시 엽시다. 다시 열어서 전원이 다 발언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투쟁 방법을 우리가 모아냅시다. 모아서 우리가 연말에 뭐 각 지역에 무슨 송년회 무슨 모임들 많잖아요. 거기 참석하는 것도 뭐 말하자면 우리 19대 총선 준비하는데 중요하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야당을 짓밟은 이 호황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 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대응을 해나가느냐, 난 이것이 훨씬 더 다음 총선 준비에 그리고 다음 대선 준비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지도부에서 오늘 잠시 좀 수고를 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총을 통해서 우리 투쟁 방법을 모아내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앙당의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제 조종을 울렸고, 직접 민주제, 아까 손학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 내 가까이 가는 이런 그 민주주의로 우리는 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정치, 앞으로 국민과 같이 생활하는 이러한 정치가 새롭게推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 LH 공사법하고 친수구에 관련해가는 특별법을 이번에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통과돼서는 안 될 이런 악법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H공사법을 우리 당에서 계속 그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LH공사법이 첫 번째가 보금자리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산업단지 이 사업, 이 세 가지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적립금에서 보완을 하고 충당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나라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LH공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떠한 자원 노력도 없이, 구조조정도 없이 무조건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 이런 악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기성 간사님하고 쭉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원 노력도 않고 구조조정도 않는 이런 거 허상만 있는 LH공사에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미뤄왔더니 우리 이제 박지원 대표님께서 이런 그 어려운 이런 그 사정을 얘기하고 LH공사법은 어떤 새로운 그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현재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한 38%뿐이 안 되고 거의 한 2% 내지 3%가 이 분양주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분양주택이 10만 호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 가면은 이런 미분양주택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금자리주택 대신에 임대주택으로 이것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 다음에 산업단지 사업.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정도는 박지원 대표님께도 우리 박규준 수석님이랑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제가 정식 당에 건의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오늘 저는 이제 아까서 알았습니다. 그 LH공사법이 이 날치기 법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이런 악법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저는 안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이 특별법은 지금 우리는 상정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 상정조차도 안 했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그 개발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구역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이 친수법은 뭐냐? 구역 지정부터 그냥 바로 해버려요. 이게 4대강 그 유역에 대해서 이 여가 골프장이 좋다. 여가 유락시설이 좋다. 무조건 가서 지정을 해버리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가서는 2km 안에서는 어떤 그 개발도 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개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의 그 8조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조 원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3조 8천억인데 3조 8천억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2,550억입니다. 내년에는 3,500,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4천억씩 되어갑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늘어나가는 이 빚을 이러한 그 친수법을 이 제정을 해서 이 친수법에 의해서 이 개발을 해 나가자는 정말 특혜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이 수자원공사의 이 사업은 첫 번째로 이 땡공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수도, 수질계산 등 이런 것이지 이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다시 또 법을 수자원공사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짜 이 특별법안 지금까지도 국토교육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고 이러한 구역 지정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것을 아닌 밤중에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전이 시키는 이런 법이 어떻게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향의 이 법안 소위에서는 이 문제를 쭉 해서 대안을 좀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오늘 날치기로 통과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